안녕하세요 언니들. 시야에 들어온 초록빛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게 실감이 나네요. 꽃잎들이 흩날리던 자리에 연두빛 잎사귀들이 촘촘하게 돋아나더니 이제는 제법 싱그러운 숲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섞인 햇살 냄새가 꼭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조용히 말을 건네주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언니들도 요즘 문득 창밖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거나 하진 않으시나요? 계절이 바뀌는 틈새에서 우리 마음도 조금씩 말랑해지는 것만 같아요. 이런 날엔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가꿔갈 4월 5주차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치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시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시피를 보내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하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4월 5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스페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주말마다 기차표를 끊어 서로를 보러 가고 있어요. 연애 초반에는 이 거리조차 낭만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 가끔은 이 거리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데이트 한 번 하기도 어렵거든요. 기차역에서 짧은 포옹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이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연애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어젯밤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들, 우리 이 사랑 계속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어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어요. 400km라는 거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죠. 서로를 보러 가기 위해 견뎌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기차표를 끊을 때의 설렘과 돌아올 때의 아쉬움이 겹겹이 쌓인 길이니까요. 사실 장거리 연애라는 게 몸은 멀리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자산을 쌓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저 루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나중에 두 분이 같은 공간에서 눈을 함께 뜨는 날을 위한 성숙의 시간이라고요. 매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이 평범한 일상의 며칠보다 더 농도 짙게 느껴지는 건 두 분이 서로를 그만큼 간절히 아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 떳떳하게 우리를 드러내지 못해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애틋함을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질 땐 우리는 지금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미래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결국 두 분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테니까요.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노래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라팡의 다시 한번 그대 듣고 올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5주차의 띵동입니다. 성소수자와 엘라이들이 모여 안정적인 노후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큐라이프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향림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창립 선언문을 확정하고 올해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지 구체적인 계획과 초대 임원진 구성 또한 모두 마쳤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돌봄과 학습 그리고 교류입니다.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지원 구조를 탄탄하게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올해는 조합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익히고 결속을 다지는 교류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연계해 안전한 주거 공간과 자원을 연결하는 중장기 프로젝트까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나이에 들어갈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이들의 다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둘씩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4월 5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재미있는 6세계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채널 EQTV의 호스트 루나입니다. 묘하고 신기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원래 지구란 이런 곳인가요? 너무 머리 아픈 곳이에요. 네? 제가 외계인이라고요? 아니, 저에겐 당신이 외계인이라고요. 지구에 불시착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 외계인은 아니려만 시즌 2. 너 그 소문 들었어? 이쪽 업소에서 누가 공개 고백했다는 얘기. 알지. 게다가 그 커플 사귄 지 한 달만도 동거했다며? 그리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랑 바람났다던데? 근데 그 소문 사실 맞을까? 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기억 가십. 어디에나 있을 듯한 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니들이 찾아옵니다. 매월 1주차 EQTV에서 만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언니들, 이런저런 사랑을 하면서 성장해온 언니들 많이 계시죠? 언니들의 사랑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누어 볼래요?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2026년 2주차 언니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매달 2주차마다 사랑으로 퀴어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즈였다. 연애의 마지막은 결혼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무지개 사춘기가 온 언니들.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사랑하고 싸우는데 나라만 아직 눈치채지 못한 커플들.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귀여우니까요. 아니, 퀴어우니까요. 늦가기 레즈부터 신혼 퀴어 부부들까지 현실을 살아내는 귀여운 우리들의 이야기. 매달 3주차 귀여운 사람들에서 만나요. 영감을 채우는 스크린 속 이야기 한 편과 내일을 지키는 경제 상식의 힘,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두 가지 시선을 한 번에 전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예술적 통찰부터 명쾌한 자산관리 비결까지 균형 잡힌 일상을 위해 달려가 보실까요? 언니들의 감수성과 계좌를 동시에 키우는 시간, 매월 4주차 키어 S에서 만나요. 키어 라디오 L 양념점은 무제처럼 다양한 즐거움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주차 같이 들어요. L 양념점. 에휴, OTT가 넘쳐나는 세상에 볼 영화가 없네. 뭐? 볼 영화가 없다고? 한 달에 영화 한 편도 못 보겠어. 누가 추천 좀 했으면 좋겠다. 난 볼 영화 아주 많지. 내 영화 추천은 레트로 릴톡에서. 그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데? 언니들 달력 보셨나요? 올해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을 넘어 정식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연봉이나 커리어 혹은 성공이라는 단어들을 먼저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언니들, 과연 나에게, 언니들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고 나를, 내가 발붙이고 살 공간을 마련하는 치열한 투쟁으로부터의 노동을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가장 날카롭고도 뜨겁게 답한 작품입니다. 다르덴 형제의 1999년작 로제타입니다. 영화는 17살 소녀 로제타의 며칠을 아주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카메라가 주인공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요. 로제타에게 노동은 우아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죠. 일자리를 달라. 일자리를 달라.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로제타는 영화 내내 이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 소녀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건 단순히 수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는 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는 로제타처럼 거친 숨소리를 곁에서 듣게 됩니다. 마치 그녀의 불안이 우리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질 만큼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유독 깊게 다가온 이유가 있어요. 우린 때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찾는 것조차 얼마나 힘겨운 투쟁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조차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사수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다르덴 형제 감독은 로제타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고 말이죠. 로제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요. 아,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버텨낸 노동의 시간들이 모여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단단하게 세워두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르덴 형제는 영화계에서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데요. 로제타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 이후에도 더 차일드라는 영화로 또 한 번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거장으로 자리 잡았죠. 다르덴 형제의 영화 스타일은 아주 독특합니다. 화려한 조명도 분위기를 잡는 배경음악도 거의 쓰지를 않거든요. 대신 오직 핸드헬드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손에 들고 배우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내면서 찍어요. 관객이 주인공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삶 속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은 늘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자리를 밀려난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존엄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제타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서 저 루나는 생각을 했던 게 진짜 노동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매너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너리즘에 좀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제타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로제타라는 영화 주인공이 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 가장 깊은 면에 대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언니들께서 시간 났을 때 이 로제타라는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 그래서 영화 속 로제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질 거야.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요.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 언니들도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네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버텨낸 너는 정말 애썼어. 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라고요.
우리에게 노동은 생존을 넘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투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화 로제타와 함께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버텨낸 하루의 가치를 다시 한번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요? 언니들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가장 언니답게 빛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경제를 모르면 멋진 언니가 될 수 없다고. 복잡한 경제 뉴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언니들의 경제 지수를 기분 좋게 바꿔줄 실전 경제 브리핑. 머니 인덱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먼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3가지 큰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소식은 테크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무게감을 가진 뉴스죠.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 CEO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 애플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우려를 했었죠. 하지만 그는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애플이라는 기업의 인권과 다양성, 환경 보호까지 그 가치를 심었습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다양성을 기업의 핵심 경영 철학으로 내세웠던 그의 행보는 우리 큐어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죠. 15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시간입니다. 한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가 물러나면서 이제 애플은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일상 속 기술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애플이 지켜오던 그 가치들이 앞으로도 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기술계의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엔비디아가 개방형 양자 AI 모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AI가 결합하면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이 걸릴 연산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더 놀라운 거는 엔비디아가 이 강력한 모델을 폐쇄하는 대신 개방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누구나 이 강력한 지능을 이용해 신약 개발부터 기후변화 대응, 복잡한 금융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기술이 악용된다면 국가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거나 개인의 보안을 뚫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세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이 편리하다라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격차를 더 벌리는 무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오늘 우리가 가장 꼼꼼히 들여봐야 될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2주간의 휴전이 종료되기 직전 극적인 결정을 내린 건데요. 언니들, 이 뉴스의 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현재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원수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단일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공격을 미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미군에게 공격은 일단 중지하라고 지시했지만 동시에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전반적인 대비 태세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손에는 평화의 카드를 쥐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엔 여전히 군사적 압박이라는 칼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측은 이 휴전 연장을 환영하며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2차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요. 이란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 측은 이번 휴전 연장을 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 라며 강하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이란의 국영방송 역시 우리는 국익에 따라 행동할 뿐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날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왜 이 소식에 주목할까요? 전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상 봉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혈관이 여전히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즉,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일주일 더 연장된 겁니다. 기름값은 언제 튈지 모르고 물가는 높은 상태로 고착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우리 가계 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셈이죠. 팀 쿡이 떠나고 양자 AI라는 새로운 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국가 반대편에선 전쟁이 길어지고 오늘 정리해드린 이 세 가지 뉴스 참 무겁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 담론 아니냐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니들, 우리가 이런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가 내 점심값에 영향을 미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거대한 기술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은 너무 뉴스에만 퍼묻혀 있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아주 소중한 작은 한 페이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의 곁을 더 든든하게 지켜주기로 해요. 그럼 5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채워줄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클로징으로 찾아올게요. 네, 언니들 4월 5주차 방송 어떠셨나요? 안 그래도 4월 4주차 방송 들으셨던 언니들이었다면 루나님 또 나오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네. 루나가 어쩌다 보니까 4월 4주차도 하고 4월 5주차도 하고 5월 1주차도 하게 됩니다. 네, 루나 3주 내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뭐 1주차에서는 또 재밌는 얘기 들고 올 테니까요. 그때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고요. 오늘 진짜 재미있고 좀 무겁고 좀 진지한 얘기나 뉴스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게 세상이 내가 뭔가 세상과 등지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도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태엽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고 좀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는 뭔가 나의 줏대가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흐름 좀 잘 타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가지고 앞으로도 4주차에서는 이제 경제 얘기나 영화 얘기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언니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5주차에서도 어떻게 보면 4주차의 연장선 같은 특별 방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젠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밤에 너무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서 루나는 5월 1주차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